안녕하십니까. 트렌드 읽어주는 남자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장 김용섭입니다. 요즘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많아졌는데요. 가장 큰 배경으로 1인 가구 증가를 꼽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이제 트렌드를 넘어서서 메가 트렌드이자 패러다임으로 확산된 아주 대세인데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고,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또 나라가 먹고 살기 좋아지면 질수록 1인 가구도 그만큼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왜 하필 고양이일까요? 고양이는 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조용합니다. 1인 가구가 사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원룸 같은 주거 공간에서도 개보다는 불편함이 적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이 공용 주거 공간에서도 소음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덜하고요. 아울러 고양이는 개보다도 좀 훨씬 독립적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분명 고양이도 외로움을 타긴 하겠지만 개처럼 그렇게 의존적이진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고양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고양이가 사람을 집사로 거느리고 있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인데요. 무심하고 도도한 이 고양이, 이런 고양이를 1인 가구가 좋아하는 건 우리가 직장에 가느라 하루 종일 집을 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개보다 고양이가 훨씬 잘 적응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들의 반려동물로 고양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에 대한 친밀도이자 의존이 강한 개와 달리 고양이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좀 덜 써줘도 혼자서 잘 지낸다고 여기기 때문에 1인 가구의 싱글들로서는 고양이를 좀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1인 가구는 이것저것 할 게 참 많습니다. 돈 벌려고 일도 하러 나가야죠. 집안일도 다 해야죠.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연애도 하고,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건 우리가 집 비우는 일이 그만큼 많은 건데요. 개보다 독립 성향을 가진 고양이가 더 안심이 되는 겁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반려동물과 함께 하려면 고양이가 더 편한 겁니다. 1인 가구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더 과감한 소비도 하고, 평소 아주 잘 챙겨주지 못한 미안함을 좀 더 비싼 소비를 통해서 보상하기도 하는데요. 고양이는 기업들에게 아주 중요한 소비 이슈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고양이 관련 용품이 개 관련 용품보다 더 비쌉니다. 원가가 더 비싸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고양이 용품을 사는 소비자가 주로 소비 여력이 가장 높은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건 반려동물의 대표 명사로 개가 이제까지는 독보적인 원탑이었다면 이젠 고양이와 개가 투탑으로 나란히 선 겁니다. 앞으로 이런 흐름은 계속 가겠죠. 1인 가구의 증가도 대세고요. 1인 가구 중에서 20, 30대 젊은 여성들에게 고양이는 굉장히 관심 있는 대상입니다. 일본 애완동물 사료협회에 따르면요, 2015년 기준으로 개가 992만 마리쯤 되고 고양이가 한 987만 마리쯤, 거의 근소하게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최근 5년간 보면 계속 개는 증가하고 고양이는 줄어드는 추세였기 때문에 2016년에는 역전을 이뤘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역전은 더 심해지겠죠. 고양이가 뜨고 개가 지는 건 이건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미 유럽에선 고양이가 개의 숫자를 능가한 나라가 많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개가 한 770만 마리인데 고양이는 1230만 마리라고 하고요. 이탈리아도 개가 한 700만 마리, 고양이는 750만 마리. 미국도 개가 한 8300만 마리, 고양이는 9500만 마리가 넘습니다. 미국에서도 고양이가 개를 앞서간 건데요. 물론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개가 고양이보다 더 많은 개체수를 가진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만 증가세를 보면 고양이가 계속 압도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 숫자가 더 많긴 합니다만 증가세는 고양이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에서 고양이만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고양이 친화동물병원이 2013년부터 개원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병원들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중입니다. 요즘 수의학 세미나나 컨퍼런스에 가도요, 고양이를 주제로 다루는 것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다 개만 다뤘었습니다. 반려동물 용품 시장에서도 고양이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을 했고요. 역시 뜨는 고양이, 지는 개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서울시 2015년 서울 서베이 자료에 따르면요, 20, 30대들 중에서 38.6%가 반려동물을 기른다고 답했는데요. 2013년 같은 조사에서 25.4%가 키운다고 했던 걸 보면 2년 새 꽤 많이 는 겁니다. 서울시의 1인 가구 비율이
이게 행정자치부 인구통계 2016년 8월 기준입니다. 37%까지 나왔는데요. 이건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우리나라 전체 1인 가구 비율 27%가 조금 넘었던 숫자와 비교해보면 서울시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 나라에서 대도시들일수록 1인 가구가 높습니다. 요즘 딩패족이란 말까지 나왔는데요. 맞벌이 하는 부부, 아이 없이 맞벌이 하는 부부를 딩크족이라고 불렀다면 요즘은 대신 동물은 키운다고 해서 딩패족이라고 합니다. 아이는 원치 않지만 동물은 원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동물의 위상이 꽤 높아진 건데요. 한국의 출산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권에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출산 장려 관련돼서 쓴 예산만 150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2016년에도 한 20조 원 정도가 편성이 됐죠. 하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대신 반려동물 수요만 계속 늘어납니다. 어느 나라건 그 나라 전체 1인 가구 비율보다 대도시에서의 1인 가구 비율이 높은데요. 상대적으로 젊은 층들이 일자리나 학업을 이유로 대도시로 대거 몰려와 있기 때문입니다. 딩크족과 1인 가구 모두 반려동물과 연결되는 가능성이 큰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거는 서울만의 얘기도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보편 흐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결혼 기피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딩크족 증가하고 반려동물 많이 키우고 이런 사람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흐름에서 가장 주목할 동물이 이제는 개가 아닌 고양이가 된 겁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에서도 요즘 여성들이 왜 독신을 지향하는지, 증가하는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지, 또 반려동물이 가족으로 어떻게 자리 잡는지, 기업들은 고양이를 어떻게 비즈니스화하도록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런 다양한 얘기가 나옵니다. 즉 고양이 그 하나 작은 현상에도 숨겨진 여러 가지 배경들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얽힌 얘기들, 사람들의 얽힌 욕망들, 이런 라이프 트렌드와 소비 트렌드의 방향을 잘 읽으면 그 속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고양이가 바꾸는 우리의 일상과 트렌드, 그 속에 있는 기회를 기업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읽어주는 남자 김용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